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你在哪事搞砸是吧你？我明天去你家打死你去！小人，你不能送死！你说你被我害死，你死，你咋活的？ 2017년 9월 IT 천재로 불리던 한 젊은 사업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전처에 대한 원망 가득한 유서가 발견되면서 그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하나둘 밝혀지는데요.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남편은 1300위안을 탕진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세기가연이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 자이신신. 1986년 1월 산둥성 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이신신의 아버지는 산둥과학기술대학 교수였으며 어머니는 학교 재무팀에서 일했습니다. 부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자이신신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죠. 170cm의 큰 키에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외모, 그녀를 보면 남자들은 모두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이신신은 외모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자이신신의 동창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한 모범생으로 기억하고 있죠. 2005년 자이신신은 산둥과학기술대학 토목건축공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예쁜 외모로 주목받으며 캠퍼스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2009년 9월 자이신신은 북경교통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자이신신의 북경 생활이 시작되죠. 자이신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부잣집 딸답지 않게 검소한 차림으로 다녔으며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화려한 도시 생활에 눈을 뜨게 되고 예쁘장한 외모로 고급 행사 모델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급 사교 모임에 발을 들이면서 자이신신은 상류층 생활에 동경하게 됩니다. 2012년 대학원을 졸업한 자이신신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는 상류층 남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수헝마오. 1980년 푸젠의 한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수홍마오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누나, 형들은 막내 수헝마오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뒷바라지했죠. 그는 북경 우전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해 재학기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수엉마오는 바이두 엔지니어로 일하죠. 2012년 수엉마오는 북경의 자신의 회사 베이징 트레일링 테크놀로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 전화 앱 위폰을 개발해 출시하죠. 위폰은 사용자가 무료로 전화와 문자가 가능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일반 전화와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 위폰 앱 사용자 수는 어느덧 2천만 명을 돌파하죠. 수엉마오는 북경에 집을 사고 부모님께 매년 20만 위안 상당의 용돈을 주며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게 지금까지 도와준 형제 자매를 위해 조카들 학비를 책임질 만큼 큰돈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셈이었죠. 수홍마오는 165cm의 작은 키에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엉마오는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이면서 엄청난 자산가였죠. 여기저기서 맞선 자리가 들어왔지만 그는 아직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엉마오는 순하면서 효심이 깊은 여성을 원했습니다. 거기다 내심 얼굴도 예뻤으면 했죠.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호적이었습니다. 수헝마오는 꼭 북경 호적을 가진 여성을 만나고 싶었죠. 중국에서 북경 호적은 최상위 등급의 신분으로 일종의 특권으로 통합니다. 북경 호적을 가진 자는 부동산, 교육, 의료 및 복지, 취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이득을 봅니다. 농촌 출신의 수엉마오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북경 호적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성공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북경 호적을 가진 여성을 만나 꼭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싶었죠. 수엉마오는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찾기 위해 가입비만 수만에서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결혼정보회사 세기가연의 VIP 매칭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2017년 3월
수홍마오는 세기 가연을 통해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고학력 고소득의 명문가 출신의 북경 호족을 가진 여성 자이신 씨를 소개받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무척 어색했지만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죠. 다음날 뜻밖에도 자이신 씨이 먼저 연락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죠. 자이신 씨는 대학교 때 딱 한 번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고 이후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이 좀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주식과 펀드 계좌 등을 보여주며 자기도 그에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2017년 4월 1일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를 받습니다. 자이신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고백할지 고민하고 있던 수홍마오는 덥석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이죠.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됩니다. 2주 후 수홍마오는 97만 위안 상당의 테슬라 차를 연인 자이신 씨에게 선물합니다. 자동차 말고도 고가의 명품백, 액세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주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둘은 곧 결혼을 약속합니다. 2017년 4월 30일 수홍마오는 자이신신과 함께 고향 푸젠으로 가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수홍마오의 부모도 자이신신을 마음에 들어하죠. 두 사람은 푸젠을 떠나 하이난으로 여행을 갑니다. 자이신신은 전에 하이난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하이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여행 온 다음 날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에게 별장을 하나 사달라고 조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이제 막 4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그런데 별장을 사달라니 수홍마오는 이제 곧 아내가 될 사람인데 자이신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320만 위안을 주고 자이신신 명의로 하이난의 별장을 구매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수홍마오는 친구들에게 자이신신을 소개하고 회사에도 데려가 직원들에게 약혼녀를 소개하고 회사도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 자이신신은 아직 누구에게도 수홍마오를 인사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수홍마오는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홍마오는 계획대로 자이신신과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2017년 5월 말 내일은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자이신신이 어두운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죠. 사실 나 결혼한 적이 있어. 근데 진짜로 한 결혼이 아니라 친구가 북경에 집 사는 걸 돕기 위해서 해준 위장 결혼이야. 며칠 있다가 바로 이혼했는데 아직 이혼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지금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잠시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것 같아.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중국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는 즉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했죠. 그러니 당연히 수홍마오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한 바로 전날 이같이 엄청난 일을 고백하다니 수홍마오는 무척 황당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전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증을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이신 씨는 그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 갑자기 이런 일로 연락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죠. 수홍마오는 기가 차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홍마오가 어쩌자는 거냐며 자이신 씨를 다그치자 자이신 씨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되레 화를 내죠.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자이신 씨를 보며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수홍마오의 말에 자이신 씨는 불쾌하다는 듯 옷과 가방을 챙겨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홍마오는 그날 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을 서둘러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이신 씨에게 깊이 빠져 있었죠. 다음날 아침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에게 연락해 사과하죠. 두 사람은 이혼증을 발급받은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를 사랑했지만 그녀에 대한 불신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이신 씨에게 이혼 조정서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자이신 씨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그건 내 프라이버시가 걸린 일이고 상처라고. 정말 보고 싶다면 위로금으로 88만 위안을 줘.
수홍마오는 3번에 걸쳐 88만 위안을 송금하죠. 6월 2일, 자이신신이 법원에서 이혼 조정서를 받아옵니다. 2장짜리 문서였죠. 2011년 1월 17일, 자이신신은 류레이라는 남성과 결혼해 약 3달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이신신에게 위자료로 20만 위안을 줬죠. 이혼 조정서를 본 수홍마오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에게 다시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눈과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한바탕 퍼붓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죠. 집으로 돌아온 수홍마오는 이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는 자이신신을 그리워하며 장문의 메시지로 사과하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의 집에 찾아가지만 자이신신은 문을 열어주지 않죠. 수홍마오는 마음을 다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자이신신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받아줄 때까지 매일 5만 위안을 보내요. 수홍마오는 이틀 동안 자이신신이 말한 대로 매일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이신신이 호적 등본을 이혼 상태로 바꾼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따로 35만 8천 위안을 더 주죠. 그제야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이신신이 내일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수홍마오가 이틀 뒤에 하자며 날짜를 미루죠. 며칠 전 자이신신에게 맞아 눈이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이신신은 버럭 화를 내며 또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 죄로 얼마를 줄 건지 묻습니다. 이에 수홍마오는 30만 위안을 이체하죠. 이때가 두 사람이 만난 지 겨우 7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7일, 수홍마오와 자이신신은 우여곡절 끝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수홍마오는 예쁜 아내를 맞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가운데 수홍마오가 세기가형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여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결혼했다고 아직 알리지 않아 생긴 일이었죠. 이 일을 알고 자이신신은 폭발합니다. 자이신신은 혼인신고한 지 열흘 만에 이혼을 통보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수홍마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자이신신은 수홍마오를 용서하지 않았죠. 6월 18일, 수홍마오는 자기에게는 자이신신밖에 없다며 5만 위안을 보내줘. 그리고 다음날 20만 위안을 더 보냅니다. 아,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돈을 보내고 돈으로 마음을 확인받으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드디어 자이신신에게 답장이 옵니다. 내일 100만 위안 더 보내. 다음날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이 시키는 대로 100만 위안을 더 보내고 각서를 씁니다. 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 500만 위안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다 상환한 뒤 자이신신에게 명의를 넘긴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방 3개가 있는 큰 집을 자이신신의 명의로 산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자이신신은 다시 수홍마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악화될 뿐이었죠. 자이신신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그때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프네요. 자이신신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돈을 요구했고 수홍마오는 거의 매일 돈을 상납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이신신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집은 너무 좁아 숨이 막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매일 5만 위안씩 생활비를 줘.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참다 못한 수홍마오가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며 따지자 자이신신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더 잘 사는 거 알지? 내 조건이면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남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줄 서.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돈을 밝힌다고? 너 나한테 그런 푼돈 주면서 생색내는 거니? 지금? 수홍마오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자이신신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요.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깨달은 수홍마오는 고민 끝에 자이신신에게 이혼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마치 이 순간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자이신신은 각서대로 위자료와 집을 내놓으라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수홍마오는 처음으로 용기 내 그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이혼의 책임은 당신이 더 커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준 돈만 해도 500만 위안은 훨씬 넘을 거예요. 줄 만큼 졌다고 생각해요. 그 각서, 법적 효력 없어요. 난 너무 지쳤어. 그만해요. 자이신 씨는 위자료와 집을 꼭 받아내고야 말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부모님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2017년 7월 7일 자이신신과 그녀의 어머니, 즉 장모가 수홍마을에 찾아옵니다. 두 모녀는 수옥마을을 보자마자 무력을 행사하죠. 자이신 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5천만 위안이나 내놔. 안 그러면 너희 회사 비리 싹 다 고발해버릴 거니까. 우리 외삼촌이 공항국 간부인 거 알지? 너랑 회사 끝내는 건 일도 아니야. 수옥마오가 개발한 인터넷 전화의 위폰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죠. 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외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결제하고 이용하는데 수억마오는 중국 당국에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중국 당국에 반드시 허가받아야 하는 규제 사업인데 위폰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이신 씨니 공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겁니다. 수홍마오는 회사 문을 닫게 되고 혹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수홍마오는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3일 뒤 수홍마오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죠.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카 말에 듣는 게 좋을 거야. 자이신 씨의 외삼촌 류커젠 같았습니다. 수홍마오는 자이신 씨를 믿고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았던 지난날이 후회됐습니다.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고 대표로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자이신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2017년 7월 16일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자이신 씨의 입을 다무는 대가로 수홍마오가 2번에 걸쳐 1,000만 위안을 주고 북경에 있는 집 명의를 자이신 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7월 18일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1일 만에 이혼합니다. 수홍마오는 약속대로 집 명의를 변경하고 먼저 660만 위안을 그 자리에서 송금해 줍니다. 나머지 340만 위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 난 내 전부, 전 재산을 당신한테 줬어. 약속대로 제발 회사만큼은 건들지 말아줘. 수홍마오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자이신신과 이혼했음을 알립니다. 그의 부모는 사기 결혼으로 자이신신의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수홍마오는 자이신신의 외삼촌 류커젠이 무서워 그러지 못하죠. 자이신신은 매일같이 전화에 당장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다 폭로해버릴 거라고 얼음장 놓죠. 자이신신의 계속된 협박에 수홍마오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2017년 9월 6일 새벽 자이신신은 약속과 달리 한 게시판에 수홍마오가 사기꾼이며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천만 위안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홍마오는 집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위폰의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올라오죠. 회사 대표가 악체의 핍박에 못 이겨 죽었다. 더 이상 위폰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수홍마오가 직접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유서에 자세하게 남겨둡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여자 때문에 아까운 인재가 세상을 떠났다며 자이신신의 SNS를 찾아가 욕하고 비난을 퍼부었죠. 수홍마오의 부모가 자이신신에게 연락하지만 그녀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수홍마오의 부모는 아들의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자이신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자이신신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죠. 수홍마오는 자주 제게 손을 댔고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의 의미로 돈을 준 거예요. 그가 죽은 건 회사 재정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사고 직후 수홍마오의 가족은 수홍마오의 휴대전화와 SNS 메시지의 데이터 보전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다수의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죠. 자이신신 역시 수홍마오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반박 증거로 내놓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자이신신은 수홍마오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이 아니라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은 수홍마오가 이혼 조정서로 확인한 자이신신이 대학원을 다니던 2011년에 류레이라는 남성과 한 결혼이었죠. 동창들 말에 따르면 류레이는 같은 과 학생들 중에 가장 부유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와 왜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리텐진이라는 남성과 한 결혼이었으며 이후 자이신신이 북경 호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북경 호적을 갖기 위해 한 결혼이 아닌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결혼 역시 얼마 못 가 끝나고 말죠. 2023년 3월 31일 북경 조양구 인민법원은 자이신신이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이신신은 현금 1천만 위안과 자동차를 반환하고 자이신신의 명의로 된 하이난과 북경에 있는 부동산 등기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자이신신은 수홍마오의 부모에게 660만 위안을 반환합니다. 수홍마오의 유족은 자이신신을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2023년 6월 경찰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자이신신을 체포합니다. 수홍마오의 부모는 사기 결혼으로 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이신신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북경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자이신신에게 유기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위안과 유족이 주장한 장례비, 교통비 등 경제 손실에 대해 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액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서둘러 지급하라고 명령하죠. 수홍마오의 유서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여성이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결혼정보회사 세기가연은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세기가연은 2017년 당시 수백억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회사였죠.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VIP 회원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신원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이신 씨는 당시 자신을 고학력, 고소득의 해외 유학 경험이 있고 북경 출신의 명문가 집안의 딸이며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으며 해외 유학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죠. 그냥 자이신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며 적은 프로필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수홍마오의 자이신 씨를 매칭시킨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건이 터지자 자기들은 그저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을 할 뿐 이후 일은 두 사람 몫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